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의 난 선생 이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식물은 어디다 놔야 돼요? 햇빛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뭐 그늘이에요? 뭐 반그늘이에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호접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며칠 동안 흐리다가 갑자기 햇빛이 쨍 하고 뜨면서 잎이 다 타버리죠. 이게 번 현상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 이유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대면을 하든가 아니면 전화통화상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일일이 이런 대응 자체도 힘들고 또 저도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고민하다가 저도 제가 무슨 용어를 쓰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로 반그늘에 놓으세요. 뭐 음지에 놓으세요. 양지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뭐 직사광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그 어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쪽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적어도 난 알아요 채널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온한농에서 하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취미가분들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때학볕이라 햇빛 쨍쨍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바깥에 야외 그냥 이렇게 우리 해변가 같이 햇빛을 직접적으로 쏘이는 걸 우리가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 뭐 묻어주세요.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그늘이나 장벽이 아무도 없는 걸 우리가 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양지. 하우스로 치면은 하우스를 비닐 있죠. 하우스 비닐이나 유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들어오는 빛. 그러니까 자외선이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형이 아닌 일반 데서 베란다가 되고 또 확장형일 때는 그죠? 그냥 바로 베란다하고 거실하고 확장되어 있으니까 거기 그 부분도 될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뭐 유리창이 하나 있잖아요. 거실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거를 근데 들어오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빛이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바로 빛이 딱 들어오는데 한 군데 거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반양지라고 표현합니다. 반양지.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그러니까 식물을 놔뒀을 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구역이 바로 이 구역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반그늘. 그러니까 반양지와 반그늘을 많이 헷갈리세요. 그죠? 그래서 양지가 햇빛을 보는데 그걸 반을 딱 짜게서 반양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그늘이에요. 깜깜한데 하고 요거 하고 반을 뚝 잘라서 이제 반그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베란다가 아닌 베란다하고 거실 있죠. 거실 쪽인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는데 환한 지역, 직접 햇빛을 보이지 못하지만 환한 곳을 우리가 반그늘. 근데 반그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늘. 음지죠. 음지. 우리가 음지 하잖아요. 음지에서 활동하는 뭐 이런 같이 그죠? 그래서 음지에서 클 수 있는 식물은 극히 드물죠. 정글 속 깊숙한 것, 동굴 속 이런 데서 클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정의하는 건 다시 정의드리면 양지 그죠? 그다음에 반양지 그다음에 그늘 아니 반그늘 그늘로 정의를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얘는 어디서 놔야 돼요? 그럼 제가 그럼 반그늘입니다 하면 대충 알아드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은 해는 남쪽이 저쪽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뜨면 저쪽에서 뜨고 우리 카메라 쪽 피디님 있는 우리 창가 쪽이 이제 해가 지면서 뜨는데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그늘과 그늘 사이예요. 여기가 반그늘과 그늘 사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양지, 반양지 근데 반양지 베란다도 앞쪽 있고 뒤쪽 있잖아요. 그래서 양지와 반양지 중간 사이 아니면 반양지와 반그늘 중간 사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양지에서 클 수 있는 난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난이
전 세계에 남극하고 북극을 빼고 나머지 전 세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속에 3만여 종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은 추위에는 못 견디지만 아주 사막 같은 기후에서도 살 수 있는 난들이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는 품종 중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양지에서 클 수 있는 건 제가 했을 때 위험성이 없어야 돼요. 그게 보니까 덴드로비움 계통 중에서 우리나라 자생했던 난들 중에 있죠. 석고. 그러니까 우리 최근 들어서는 모든 걸 다 덴드로비움 종류를 석곡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석곡, 장미석곡, 무슨 석곡 하는데 그 이제 중국 쪽에서 해석하면서 들어간 거를 석곡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원래 석곡이죠. 우리나라 순수 석곡, 모노리폼의 설통이 있는 그런 석곡하고 그다음에 긴기아늄도 덴드로비움 계통이에요. 그다음에 행코키도 덴드로비움 계통이고요. 요런 종류 있죠. 요런 종류들은 양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긴기아늄이 됐든 행코키는 그늘에 있다가 확 나가도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은 긴기아늄 석곡은 이런 건 있어요. 물건을 샀어요. 시장에서 사왔어. 그랬더니 야 이거 저기 나나로에서 양지래. 직사광선 맞춰도 된다고 그늘에 있더니 갑자기 팍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잎이 타요. 그래도 그래서 적응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반양지. 반양지는 덴드로비움 계통은 거의 다 반양지에서 키워야 됩니다. 햇빛이 쨍쨍쨍 찌지만 직사광선 받으면 조금 위험한 하지만 반양지. 그러니까 유리창을 거쳐서 들어온 거는 자외선이 없고 그래도 덜 뜨거워요. 그러니까 양지 쪽이 해가 센 날 보통 보니까 룩스로 치면 12만, 10만, 12만 정도 룩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베란다 있죠. 베란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던가 하우스에서 들어가서 제가 뭐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차광망 같은 거 없이 재보니까 5만에서 7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에서 7만 정도가 덴드로비움, 반다, 아스코센트름, 일부 카틀리아, 일부 잎이 좀 뾰족한 이렇게 뾰족한 카틀리아 종류가 일부인데 저 같으면 만약에 카틀리아를 키우면 반양지에다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햇빛을 보려고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이제 번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반양지엔 주로 덴드로비움, 반다, 아스코센트름 이런 종류들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늘이 아니라 반그늘이죠. 반음지. 반음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베란다가 아니라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에 두면 웬만한 거는 덴드로비움도 크고 그 전에 봤던 긴기아늄도 크고 다 크긴 해요. 하지만 조금 약하게 도장된 듯하게 크겠죠. 그래서 하여튼 반그늘에서 대부분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호접란. 우리가 지금 요새 가장 인기가 끄는 호접란은 반양지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위험해요. 남향이나 이렇게 직사광선을 직접, 그러니까 해가 직접 들어오는 쪽에 그 베란다에 있는 분들은 번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많이 보려다가 햇빛에 타서 잎이 타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막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심하게 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짓물러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고 허해. 그거는 탄 거예요. 근데 잎이 전체가 타면 굉장히 위험하죠. 부분적으로 뭐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호접란, 카틀레아, 온시디움. 그래서 대부분의 난들은 잘 모르겠다 샀는데 아리까리하다. 그런 난들은 어디가 좋죠? 반그늘이 좋습니다. 반그늘. 그리고 또는 반음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반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반그늘하고 음지 있죠. 음지는 사실 키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집피식물 고사리가 박쥐란도 좀 위험해요. 그런 정도. 너무 햇빛이 하나도 안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늘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을 껐을 때 어두운 곳은 그늘인데 집으로 봤을 때 여기가 베란다, 거실 앞쪽이면 그 사이 뒤쪽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바로 반그늘과 그늘의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웬만한 관엽식물 있죠. 스킨, 아이비 뭐 이런 애들은 뭐 거기 아무 데서나 관엽 종류들은 다 반그늘하고 음지 사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반그늘 있죠. 반그늘하고 그늘 사이에서 키워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파피오페지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동양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생란 계통 일부, 벌보필름.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앞으로 저도 용어에 대해서 쓸 때
헷갈리지 않게 어느 품종이다 그러면 아 얘는 양지에다, 얘는 반양지, 얘는 반그늘, 얘는 그늘, 나머지는 요 사이사이 중간중간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아하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어디에 놓으라는 건 알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찍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 거는 구독자님들이 보시면서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 중간에 대한 좋은 표현이라든지 전혀 다른 제가 생각 못했던 좋은 표현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엔 제가 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통풍, 그죠? 우리 식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 햇빛, 또 뭐 있죠? 온도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온도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몇 도가 최적기입니까? 최적기 못 맞춰줘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맞춰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최저 온도,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 그 다음에 또 못 견디는, 너무 높은 온도, 못 견디는 온도 있잖아요. 그 중간 형태는 왔다 갔다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 정의가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처럼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땡그라미는 뭐 양지, 그죠? 반양지는 햇빛이 있는데 땡그란 거. 그 다음에 반그늘이 좀 헷갈려. 반그늘은 제가 볼 때 그냥 형광등을 그려놓고, 네? 형광등?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일본 책자나 이런 데 보면 표시는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 거놓고 4분의 1, 2분의 1 거놨는데 그걸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정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햇빛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